안녕하세요, 뉴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 2023년에 하반기 6월부터 1월까지 미국 올랜도로 디즈니 인턴십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꿈만 같은 경험이었어서 브이로그마저도 제가 이제 교환학생으로 하나밖에 올리지 못해서 정말 아쉬움이 컸었거든요. 이제 딱 시간이 남게 돼가지고 오늘을 기회로 제 2023년 디즈니 인턴십 후기와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Q&A는 제가 질문을 따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예쁜 장소는 미덕 난산 MTUNS로 협찬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디즈니 인턴 어떻게 하나요? 디즈니 인턴십에 지원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너무 답정너일 수도 있지만 대유를 맺는 학교여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대, 경희대, 순환여대, 가톨릭대, 전국대, 숭실대, 경기대, 제주대 등 이제 다양한 학교가 제휴를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유학이나 아니면은 뭐 교환학생 루트를 타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1번 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스펙에 맞게 1차, 2차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지원 스펙이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신청할 당시에는 이렇게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옛날에 토익을 봤던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토익으로 냈고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정말 별 생각 없이 지원한 거라서 이제 옛날에 가지고 있던 토익 855점을 냈습니다. 성적 같은 경우에는 4.3 만점에 4.1점으로 기억을 합니다. 영어 실력 자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은 박살나 있지만 발음은 괜찮다. 약간 딱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화를 해도 발음은 좋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속에 알맹이가 없죠.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차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가 교내 면접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저한테는 사실 1차 면접이 가장 당황스러운 면접이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별 생각 없이 지원을 했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약간 겹친 시즌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준비와 공을 들이지 못했어요. 정말 제가 시작할 시기가 코로나 끝나고 땅땅땅 이제 열립니다 한때여서 한 2, 3년 전 후기들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면접을 했는데 그냥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왔어. 어디를 데려가고 싶어? 아니면 너의 뭐 최애 한국 음식이 뭐야? 이런 게 영어로 대답하는 질문들과 답변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굳이 준비를 안 해도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준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숙명여자대학교 기준으로 4대1 다대다로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3대1로 봤어요. 그중에 제가 정말 럭키하게 가운데 앉아 있어서 이제 양옆분의 답변을 듣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나온 질문들이 처음에가 선배님들의 수학 보고서를 읽고 느낀 점을 말해라 였어요.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약간 뭘 말해야 하는 거지? 사실 그 수학 보고서라는 말도 처음에는 입에 착 안 달라붙어가지고 일단 뭐 보고서라니까 선배님들이겠고 뭐 그냥 위에 사람들이 쓴 약간 남긴 보고서들을 보고 내가 느낀 점을 말해라 이런 거니까 저 진짜 뭐 인종차별 뭐라 하면서 정말 제가 알 수도 없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어 질문도 나왔는데요. 그 담당 교수님 한 3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영어 롤을 짱 말해주세요. attraction, merchandise, 뭐시기, food and beverage, 뭐시기 중에서 어떤 롤을 하고 싶냐 약간 이런 거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뭐 attraction이나 merchandise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어필했던 게 제가 그때 댄동, 지금도 있긴 하지만 댄동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이제 취미로 즐겨 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약간 에너제틱하게 일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3번째 마지막 질문이 나왔는데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갑자기 디즈니 월드에서 바꾸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냐는 거예요. 난 디즈니 월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내가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약간 이랬어요. 근데 제 옆에가 3명 받다 했잖아요. 제가 가운데 앉았고 이 옆에 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말 완벽하게 그냥 완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그리고 제 옆 친구는
나도 내가 발음이 좋다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문법까지 잘하는 그 약간 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좀 빡센데? 약간 이렇게 되고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못 알아들었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유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막 Janie's, I think wishes need to change.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모르겠다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답변도 어쩔 수 없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2줄?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면접관 여자 면접관님이 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yes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끝났는데 이제 그 여자 면접관님이 엄청 무섭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여기 좋은 친구들은 다 대답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네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 옆에 사람들한테 좀 낑겨서 좀 잘 들어갔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받았고요. 짜잔. 그리고 이제 2차 면접까지는 조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레즈메랑 커버레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레즈메랑 CV 커버레터는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썼어요. 이제 막 색깔의 약간 그런 레즈메를 썼다면은 주변인들 보는데 뭐 검정 색깔 그냥 레즈메를 쓴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로 충분히 어느 정도 그냥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메 같은 경우는 읽으시고 커버레터는 진짜 제가 하나도 안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자유자재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2차 면접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2차 면접이 3월달이에요. 이제 합격을 받은 게 12월이고 3월이니까 거의 3개월의 타임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디즈니를 찾아보죠? 너무 환상적이고 멋있고 정말 갑자기 그때부터 너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가고 싶다. 미국? 제가 사실 유럽 쪽은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은 사실 막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살면서 별로 안 해봤고 그냥 뭐 가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컸었는데 교환학생의 느낌이니까 가고 싶다. 가야겠다. 이러면서 2차 면접까지의 3월달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마음가짐이 좀 바뀌었는데요. 2차 면접은 디즈니 관계자분들과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직접 날라오십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같이 이제 면접을 봅니다. 2차 면접을. 이제 면접 타임이 쪼르륵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게 싫어서 그냥 가장 앞 타임으로 놓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2차 면접 때는 학교에서 진행되는데 지금 보니까 본사에서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OT 같은 거를 하세요. 막 지금 이렇게 생겼고 기숙사 이러고 너네가 다들 듣는 이 정도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을 시작해요. 그리고 면접도 조금 제 기준으로는 좀 그랬던 게 누구누구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너네 11, 이 시간대인 애들 아무나 빨리 들어와. 약간 이렇게 그 11 시간대 애들끼리 눈치 싸움을 하는 그런 이상한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그냥 영어로 이제 말해야 되니까 좀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몰 토크 하시면서 돌아다녔는데 다른 두 분은 이제 들어가셨는데 저는 한 방에 두 분이 같이 들어가신 줄 알았는데 두 개의 방에 한 명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형평성 논란 있는 거 아님?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내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 이거 마저도 내 면접의 갈림길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조금 더 지위가 높아 보이는 무서운 여자분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영상을 찍나? 했는데 영상도 안 찍고 있어가지고 그 면접을 보는 내내 계속 어떻게 뭘 가른다는 거지? 내가 만약에 남자 쪽으로 들어갔으면 더 확률이 높았을까? 막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면접을 봐야 됐어요. 진짜 대박이죠. 면접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냥 명동 앞에 있는 카페 알바를 보는 느낌? 그냥 정말 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면접에 합불 여부가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고 나온 느낌이었어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너는 여기에 2번으로 적혀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네? 이랬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그 11 시간대 중에서. 그래서 내가 하면서 I didn't notice any numbers, so yeah, blah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제 레즈메와 커버레터들을 다 가져가시더니 너는 전공이 일본학과네? 왜 일본학과야? 해가지고 그냥 옛날부터 언어에 관심이 있었고 내 꿈이 뭐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거여서 제3의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일본학과를 선택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면접이에요 지금 다. 그래서 이 여자 면접관님이 그럼 너 이 인생의 목표가 뭐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나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목표고 그때 제가 3개월 동안 일본에 어학연수를 갈 계획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내가 일본에 다음 달부터 3달 살 예정인데 그때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의 태도에서 약간 향상된 내 모습이 기대되기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던져서 나는 약간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다계국어의 능력자라는 프레임을 주려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레전드 스몰 토크가 진행되는데요.
학교 끼고 가? 혼자서 가는 거야? 혼자서 갑니다. 일본에 친구 있어? 응. 몇 명 정도 있어? 3명 정도 있어. 다 일본이냐 한국이냐? 일본인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그래 너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분명히 오를 것이고 늘을 것이고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커버레터에 이제 필라테스에 경력 썼었거든요. 알바로 제가 필라테스 인포 청소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직접 가르친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그냥 파트타임 잡이고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거고 내가 가르치잖아. 그냥 청소하고 가끔 인포메이션 보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서 제 대외 활동 서포터즈 같은 것도 넣었거든요. 서포터즈 중에 월드 케이팝 서포터즈라고 약간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거기서 뭐 이거 서포터즈 뭐 한 거냐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 친구 정말 많이 만났고 뭐 노래도 배우고 춤도 가르쳐주고 그랬다. 이제 그럼 여기서 돈 받는 게 뭐냐 해가지고 거기에 서포터즈라고 한 거는 이제 잠깐 발렌티어고 파트타임 잡이라 쓴 게 내가 돈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는 외국어 친구들이랑 춘 경험도 있고 춤을 알려준 경험도 있으니까 나중에 기숙사 들어가면은 친구들 같이 약간 좀 팟 모여가지고 6명끼리 춤추면 되겠다. 이제 그럴 것 같기도 해. 케이팝 알려주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갔다 온 적 있냐 물어보길래 없다. 타투 있냐? 없다. 하고 또 갑자기 또 셌어요 길이. 그거 알아? 일본인 친구들이랑 저번 주에 뭐 면접을 봤는데 그 친구들이 약간 척추 얘기를 꺼내면 완전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약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다고 걔는 약간 척추가 약간 좀 갱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좀 흥미로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라이프가드에 제가 모더리티를 체크했거든요. 그게 면접을 보기 전에 뭐 롤을 싹 다 적어주고 거기에 내가 관심도를 약간 적는 게 있어요. 근데 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 일단 매우 관심 누르고 약간 뭐 청소하거나 그런 거는 디즈니 가는데 그러기는 좀 슬프니까 막 그런 건 좀 지우고 했는데 제가 라이프가드에 모더레이트를 썼었던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거 라이프가드 모더레이트 체크했는데 왜 체크했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TMI를 떨었죠. 내가 어릴 때 약간 수영을 배웠어가지고 물이나 수영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뭐 보다시피 지금은 안 해가지고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관심사는 있어서 모더레이트라 체크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어필을 했죠. 근데 나는 어트랙션이나 푸드 앤 베버리지 머천다이즈가 제일 좋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매하는 순간을 함께하면 내가 행복을 같이 배로 느끼게 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필을 했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래서 더 어필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더 해봐.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막 씨부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2차 면접 끝났고요. 제 친구들이랑 제가 한 말이 정말 합격 불합격에 감을 못 잡겠다. 이게 정말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진짜 감을 못 잡았고 내기를 하고 온 느낌이 더 강했어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던 것 같아요. 결과 자체는 이제 12월에 1차 결과가 나왔고 면접은 3월 21일에 하고 결과 발표가 2주 뒤 정도인 4월 8일 새벽 2시 약 2주 조금 지나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학과. 지원 가능한 학과는 없고 정말 다 가능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갈 때 그 허스피탈리티랑 인터내셔널이 나눠져서 갔어요. 아마 이 허스피탈리티는 뭐 경영학과 그리고 뭐가 있을까? 르꼬르동, 뭐 테슬 이런 조금 이 인턴십이 필요한 그런 학과들로 배정이 됐고 인터내셔널은 그 외에 뭐 공대 아니면 저 같은 일본학과 정말 상관없는 학과들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복수 전공이 경영이었어가지고 경영 합점을 인정받은 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인터내셔널로 가면 저희랑 배우는 게 살짝 다르고 또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살짝 다르고 가는 것도 저희가 2주 먼저 도착을 하고요. 학과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대신 중요한 거는 이제 학점 인정, 교환학생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경영학도 친구들은 학점 인정이 돼요. 전공 선택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하스피탈리티 쪽에 합류를 할 수 있었어요. 제 복수 전공이 경영이니까. 다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뒤에 영상을 제작할 건데 매직 킹덤에서 6개월 동안 머천다이즈와 F&B, 머천다이즈는 엠포리움에서 F&B는 투모로우앤드 테라스 디저트 파티에서 했습니다. 왕. 그래서 제일 뻔한 솔직히 초이스긴 하고요. 여기서 보통 더 뻔해지려면 어트랙션까지 추가해서 3개가 제일 그러니까 베스트라기보다는 제일 많이 한국인들이 가는 그런 로케이션이고요. F&B는 푸드 앤 베버리지라 해서 음식점이고요. 머천다이즈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판매. 그리고 어트랙션은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놀이기구 쪽 알바생들입니다. 디즈니 프로그램 진행 방식.
한국 디즈니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연계된 학교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10일 동안 수업을 받아요. 약간 계절학기 느낌? 그리고 나서 바로 10일 뒤에 디즈니로 넘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과제랑 수업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정말 절차가 많아요. 합격이 되고 나서도 제가 일본에서 이걸 어떻게 했지? 한국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로 절차가 많아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학연수 가 있는 상태에서 정말 많은 걸 했지만 아무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급여. 이거 2023년 기준으로 말하자면 항상 저희 외노자들은 최저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저인 16불이었고 근데 여기서 매직킹덤 F&B를 하면은 조금 더 주는 걸로 알아요. 제가 F&B를 했음에도 기억이 잘 안 나서 한 16.95?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조금 더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이제 17불로 올랐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약간 그 시대에 약간 최저 시급 정도? 해봤자 조금만 더 주는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뭐 37시간 넘기면은 오버타임이라 해서 한 1.5배? 약간 이렇게 받고 그랬어요. 다음 질문. 기숙사 어떤가요? 와, 진짜 이거 기숙사가 아마 코로나 때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호그와트처럼 4개로 나눠서 그 기숙사마다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플라밍고라고 하는 이제 디즈니 인턴십 정해온 이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에 살아요. 그래서 이스트랑 웨스트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정말 커요. 그래서 보통은 거실과 주방은 쉐어한 상태로 각 방마다 4명이 정원입니다. 4명. 보통 4명을 다 끼워 넣어요. 근데 이 안에 방 타입이 다 다르게 나뉘는데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4명이서 1인 1실에다가 1인 1화장실. 그래서 4개의 화장실, 4개의 방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타입은 1인 1실인데 화장실은 2인 1실. 이런 느낌이고 세 번째가 제일 많고 보편적인 2인 1실, 2인 1화장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인 1실, 2인 1화장실로 갔고요. 좋은 조건일수록 당연히 1인 1실, 1화장실일수록 가격이 더 비싸져요. 기숙사 B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그 급여에서 차감이 돼가지고 뭐 굳이 딱히 별로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룸메이트랑 이제 링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아리 친구랑 같이 링크를 했는데요. 저희 룸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한국인 4명이서 링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두 명이서 했는데 이렇게 4명이 붙어가지고 4명이서 방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인들 4명의 장점은 일단 한식을 먹을 수 있고 약간 알잘딱이 정말 잘 되고 편해요. 그리고 내가 영어를 안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국어 막 그냥 말하고 영어를 쓰는 친구들과의 이제 기숙사 생활? 약간 로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뭐 다른 친구들 보면은 몇 명은 어떤 사람들은 뭐 약간 트러블이 있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날의 검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바꿀 수는 있는데 아마 추가적인 피를 내거나 아니면 약간 메디컬적인 이슈여야 되는 걸로 알긴 알아요. 팁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때 말이 돌았던 건데 정말 기숙사 좋고 깨끗하고요. 안에 이스트 웨스트 각각 막 헬스장, 수영장, 커뮤니티 센터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막 농구장도 있고 정말 정말 좋은데 이제 이스트의 장점으로는 아마 벌레가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더 덜 나와요. 그리고 뭐 수업 같은 게 있으면 다 여기서 해요. 웨스트의 장점으로는 벌레가 조금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랑 가까이 있어서 뭔가 먹기가 편하다? 이런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스트에 살았고요. 대만족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뭐 탁구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청소도 빌려주고 외건도 빌려주고 다양하게 있어서 형성이 좋고 뭐 이벤트들도 열어주기 때문에 할 게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매우 좋았다. 돈 얼마나 들고 가셨고 시급 충분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캐리어를 하나 들고 갔어요. 일본 어학연수 하고 10일 만에 바로 미국으로 떠난 케이스였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 진짜 그냥 뭐 가서 사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조금 더 컸어서 애초에 신용카드를 들고 갔어가지고 부담이 되는 일은 없었는데 많이 놀고 많이 여행 다니고 싶으니까 항상 약간 뭔가 아쉬운 느낌은 컸었어요. 근데 이제 초기 비용이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초기만 약간 뭐 옷 사고 약간 그러는 거에 있었어가지고 돈을 좀 쓰는 거지 그 뒤로 약간 어느 정도 한 2, 3개월 지나면은 돈이 모이고 이 돈으로 내가 여행을 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같은 일 빡세게 하면은 진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충분히 나도 다닐 수 있습니다. 보통 37.5시간이 이제 한국 비자로 마지노선인데요. 저희 엠포리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이 많은 곳 중에 하나여가지고 37.5시간이나 38시간 이렇게 꽉꽉꽉 채워서 줬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30시간 이렇게 받으면은 막 200,
390불, 뭐 300불 이렇게 받고요. 37.5시간 하면 360불 받고 가끔 오버타임 됐다 하면 막 500도 받을 때도 있었고 490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초기 비용. 이게 그거랑 별개로 이제 FSU에 내는 것, 왜 FSU에 입학 10일 동안 FSU에 내는 것, 그리고 숙대 휴학을 하고 가는 거면 안 내지만 재학을 하고 가는 거라면은 아마 조금 할인을 해서 한 70%인가 50%인가 아무튼 그렇게 냅니다. 그리고 보험, 그리고 비자 인터뷰, 항공권, 프로그램 참가 비용 해가지고 진짜 약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급이 많진 않아도 정말 충분하게 충당하셔서 쓸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미국 내는 정말 가까워요. 막 뉴욕 막 60불이면 가니까 즐길 수 있다? 잘 즐길 수 있어요. 초기 비용만 충당이 된다면. 네. 다음 질문. 팁 가능한가요? 팁 불가능합니다. 다들 뻔한 적은 있는데 불가능해요. 이게 뭐 몰래 주신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요. 저희가 아니라 다른 이제 파빌리온에서 온 친구들은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사바사인데 저희는 안 됩니다. 금지. 사실 한번 받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쉬웠지만 뒤에 코디네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Sorry love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음, 영어 닉네임 사용하셨나요? 자, 보시다시피 저는 영어 닉네임인 뉴이가 있어요. 뜻을 설명해드리자면 제 이름이 신정이거든요. 한국어로. 신정 1월 1일이어서 New Year's Day 해가지고 뉴이예요. 근데 저는 제 한국어 이름을 더 좋아하고 사실 광역 저격이 아니라 그냥 뭔가 제 2의 이름을 만드는 게 약간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진짜 영어 이름 좋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을 한 언니 이름이 펩시였는데 그 언니가 되게 입에 잘 기억에 남는 이름이잖아요. 펩시가. 또 많이 기억해주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신정인데 이 정 발음을 애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자 이름 들어간 친구들은 뭐 세요, 서 약간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많아서 정말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후회는 없어요. 네. 다음 DCP, ICP. 자, 여기서 DCP는 아마 디즈니 컬리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 미국 내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DCP고요. 저희는 ICP라 부르는데 이게 International College Program 해가지고 정말 그 미국 외의 학교에서 온 친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희 둘의 차이가 있는데요. 계급도로 따져보면 리더, 코디네이터, 풀타임, 파트타임, DCP, ICP 최하위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DCP 애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그냥 풀로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일을 하고요. ICP 친구들 3개월 3개월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롤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프로그램 연장이 매우 자유롭고요. 로케이션 이동이 없어요. 근데 ICP는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친구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인종차별. 진짜 순도 100%로 말하자면 일하면서는 한 번도 안 당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성격이 조금 묻어내서 넘어간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안 당했고요. 처음에 제가 사실 이제 제 로케이션이 나오잖아요. 제가 엠포리움을 받았을 때 수학 보고서를 뒤졌는데 엠포리움이 가장 큰 이제 디즈니 월드 내 가장 큰 상점이에요. 근데 수학 보고서를 보니까 선배님이 자기가 뭐 디즈니를 다시 지원하겠냐고 물어보면은 절대 가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충격적인 멘트를 던지신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와 진짜 꼰대들 엄청 많고 좀 인종차별하고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정말 잘 챙겨주고요. 심지어 이게 요새 애들이 편견이 없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음만 좀 원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 컬리지 미국인 친구가 난 너 DCP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약간 애들이 편견이 없어요. 그냥 다 민종. 그래서 일할 때 자체는 편견이 없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리더는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 잘하면 일 잘하는 대로 뭐 사근사근하면 사근사근한 대로 정말 나이대도 다 비슷한 애들이어서 그 리더 말고 나 코디네이터 이런 애들은 다 나이대도 다 비슷하고 파트타임은 저희랑 잘 안 만나서 그냥 애들이 다 잘 도와주고 좋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인종차별을 주변에서 몇 명 당한 적은 있고 저희가 FSU에 있을 때 이제 저희 보고 니하오 하던 친구들이 있는 걸로는 아는데 뭐 얘네야 뭐 디즈니에서 안 당한 거니까. 근데 뭐 미국 자체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다 차이니즈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입니다. 다음 질문. 영어 잘해야 하나요? 사실 이거는 고고익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화의 스몰 토크의 질이 달라지면은 아무래도 애들이랑 더 약간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 저는 딱 두 분, 딱 방금 생각난 두 분이 계시는데 일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 이거 혹시 크록스 찾아줄 수 있어? 라고 요구를 하신 분 한 분이 기억나고요. 한 분은 저에게 매지컬 모먼트를 선물해주신 고객님이셨는데 디즈니는 아무래도 매지컬적인 장소기 때문에 캐스트 멤버가 매지컬 모먼트를 남겨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희 일하는 샵에서는 핀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되게 좋아했는데 왜냐면 짜릿한 기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 눈앞에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할 당시에 어떤 핀 컬렉터 분이 오셔가지고 막 보여주시는 거야 자기의 컬렉션을. 그래서 내가 너 진짜 너무 멋있다, 나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너 진짜 짱이다, 이거 완전 레어해 보인다 이러면서 가르쳤던 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도쿄 디즈니랜드인 것 같은데 할로윈 데이지 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완전 레어해 보이는데 어디서 언제 겟했냐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그냥 너는 항상 매지컬 모먼트 남겨주니까 내가 너 이거 줄게 하면서 저한테 핀을 줬던 그런 고객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애기 손님들이 와서 와 진짜 예쁘다 막 이러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막 스티커 하나씩 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다음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또 길어지는데 운이 좋았던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옷. 이게 바로 2023인가 아무튼 D23예요. 근데 이 머첸이 사실 저희 용이 아니라 이매지너리라고 하는 그 디즈니 약간 고위층? 디즈니에서 약간 진짜 일하는 관계자분들, 그 어트랙션 만드시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기획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매지너리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을 약간 위한 콘서트? 간담회?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거 허브라는 이제 쉬프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오버타임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보이면 주우면은 좋아요. 막 일해보자, 같이 일해보자 해서 그래 알겠다 해서 호텔로 일을 하러 갔어요. 뚱땅뚱땅. 처음에 가자마자 여기가 거진 500불? 일반인이 입장하려면 500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그런 고급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서 또 처음 만난 친구들이랑 친해졌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디즈니 에리얼 성우도 보고 아무튼 좀 약간 그 밸류가 있는 그런 콘서트였는데 시프트가 끝나고 나서 친구 같이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준 친구가 야 저쪽에 머신다이즈 샵이 하나 있다, 이거 티켓이 있는 상대자들을 위한 거긴 한데 뭔가 내가 들어간 걸 봤다 애들이 말을 하는 거여서 너가 들어가 봐라. 왜냐면 나는 제가 그 뒤에 엠포리움 일하는 시간대가 있었는데 2시간인가 3시간이 남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붕 뜬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티켓 있어야지 들어가는데 난 없다, 들어갈 방법이 없지 않냐, 그리고 500불 한댄다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뭔가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지 하다가 얘가 계속 지네 친구들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엠포리움에서 봤던 몇 명도 들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엥? 잘못 본 거 아님? 이러면서 제가 좀 약간 갑부처럼 보이는 그 목걸이 달고 있는 3명, 리더같이 보이는 3명 남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나한테 말을 했어요. 아니 내가 사실 여기 캐스트 멤버인데 저기 있는 머천다이즈 샵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권한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남자분 중에 한 명이 정말 넌 언제나 환영이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저기 리스트밴드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난 없다, 어떡하냐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다시 와라, 자기가 찾아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밴드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리스트밴드인데요. 보관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글렌데일? 이게 여기가 좀 예쁜 머천다이즈가 많았던 곳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저 이매지너리, 약간 미키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매지너리가 이 아이를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파랑색이 포인트예요, 얘네는. 그래서 이 날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걸 진짜 이 $500 하는 거를 나한테 그냥 준 리더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디즈니 캐스트 멤버의 장점과 복지. 일단은 프리 티켓이라 해서 파크를 맨날 갈 수 있었고요. 추가적인 티켓 배부도 있었어요. 뭐 50시간인가 일을 하면은 다양한 나라, 도쿄 제외 다양한 나라에서 쓸 수 있는 티켓이 배부가 됐고요. 아이디 카드, 저희가 파란 색깔 아이디 카드가 있는데 이런 아이디 카드로도 할인이 됐고요.
또 ICP 그 기숙사 아까 그 말한 플라밍고 내에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도 참여할 수 있었고 백스테이지 프로그램 투어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패밀리 홀리데이 셀러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다양한 티켓들도 배부가 되는데 이 티켓 보시면은 40% 다이닝 쿠폰 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레스토랑에서 쓸 수 있는 쿠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판도라, 이 판도라도 이 40% 할인이 되는 가끔 이제 이벤트성으로 할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백스테이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나를 참여를 했는데 매직 백스테이지라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우리만을 위한 공간을 주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로터리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선착순이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제적인 친구들과 만날 수 있고요. 영어도 실력 당에 들고 고민 없는 진짜 행복한 하루들을 맨날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 같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뭐 새로운 어트랙션이 오픈한다 그러면 캐스트 프리뷰? 약간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미국 디즈니 인턴십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좀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엠포리움을 배정받은 시간대가 막 새벽 1시, 새벽 2시 이랬어요. 할로윈 이벤트가 있으면은 막 새벽 3시로 가기도 하고요. 네, 진짜 추억이거든요. 진짜 이게 그때도 막 맨날 찡찡대긴 했는데 막 3시 끝나고 친구들끼리 차 있는 친구들 차 타가지고 아이옥 가서 막 먹고 새벽 4시에 헤어지고 진짜 추억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몸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 약간 헬인 스케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에게 새벽을 준다거나 새벽형 인간에게 아침형을 준다던가 뭐 이런 느낌? 새벽 근무가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 대신 제가 생각하는 진짜 단점은 그 미국의 병원비예요.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게 보험을 아무리 들여놔도 보험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셨다가 진짜 200, 300 깨지기도 하고요. 그냥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200, 300만 원. 진짜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몸 사리는 게 최고다. 아프지 않는 게. 아프면 그냥 바로 약 먹고 타겟 달려가서 월마트 달려가서 약 먹고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1 배정은 어떻게 받나요? 1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밤인가 시프트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쫙 떠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이제 휴게실 가면 애들끼리 야 너 뭐 받았냐 이러고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막 나랑 바꿔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내 일을 버리거나 교환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이 맞아야죠. 그래서 만약에 제 시프트를 누가 가져가 그러면은 그날은 제 데이오프가 되니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일날 일을 받았어. 그러면은 슬프잖아요. 이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져갔으면 이제 이날은 내 데이오프 쉬는 날 약간 이렇게 됩니다. 디즈니 인턴십 꿀팁. 저 같은 경우에는 머천다이즈 걸리신 분들은 코스튬을 다양하게 입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는 게 보통 방식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입어볼 수 있으니까 트레이드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돈을 번다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그냥 다 즐긴다 이런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리어 한 개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냥 어차피 쇼핑 투 홈으로 다 보내고 나머지 그냥 캐리어에 잘 정리하고 그러면은 진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 타투 피어싱.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타투 피어싱이 보이는 곳에 있으면 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테이프로 가리던지 아니면은 그 코 피어싱이나 여기는 빼던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던지 그래요. 근데 그게 약간 마이너스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보이면은 그냥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코 피어싱을 뚫는 친구가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끼거나 아니면 빼고 오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일을 하시면서 행복하셨나요? 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서 제가 첫 번째 근무지가 바로 엠포리움이었어요. 근데 엠포리움이 이제 디즈니 가장 앞에 있는 상점인데 이 일을 하는 초반 3개월 동안 그 친구들이랑 했던 만남들과 모든 게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여행 한 번 안 가고 트레이드 한 번 안 하고 그냥 트레이드도 3주 남기고 처음이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서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진짜 별로 안 했고요. 그냥 항상 꿈만 같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퍼레이드를 볼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레이드 자주 보고 백스테이지에서 퍼레이드 끝나시는 분들이랑도 막 You did a really good job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류도 나뉘고
디즈니는 괜히 디즈니가 아니다. 진짜 마법 같다. 그리고 애기들한테 스티커 같은 거 주면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힘든 점도 있죠, 당연히. 제가 처음으로 힘든 건 F&B로 넘어가서인데요.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 약간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그냥 하루, 자기 좀 일 잘못 빼장도 하루고 그 순간이고 친구들이랑 진짜 으쌰으쌰 하면은 뚝딱뚝딱 힘이 많이 생기고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고 이렇게 이거 다 게스트들이 준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매지컬 메이커이라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랑 저희도 항상 이제 드리려 하는 그런 예쁨과 조화들이 잘 맞닿아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상도 한두 명? 제가 좀 약간 근데 그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코디네이터 부르면 다 끝나는 일이고 그래서 진짜 그냥 그 친구들과 보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정말 소중하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엠포리움과 머천다이즈 엠포리움 그리고 F&B 소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